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 검사 정권은, 이 검찰 정권은, 검찰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렇게 사정 정국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입니까? 국정감사 곳곳 현장에서 경제가 어렵다. 이재명 당대표 말씀처럼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배가 불러가고, 그런데 서민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목숨을 내놓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구하는 일에,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정부, 이 사정 정국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녹취로 틀어드릴 텐데요. 김건희 여사와 한 기자의 대화 내용입니다.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보할 게 좀 몇 개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 부인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가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랬는데 그 중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취업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검사, 그리고 윤석열 검사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는 그 권력을 가진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리고 정치검찰, 이들의 관계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정정국을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오늘 한번 틀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 너 어디 가서 잘 때 조심해. 뭐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 너 어디 가서 잘 때 조심해.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뒷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말 조심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한다고 그랬다는 거 말 조심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서 그 기자에게 동생도 말 조심해. 어디 가서 말 조심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한다고 그랬던 거 말 조심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외교 참사를 덮기 위해서 MBC가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YTN이 1년 앞당겨서 또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TBS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 언론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했던 언론들이 이렇게 타격을 입고 있는 세상. 그러나 이렇게 언론을 옥죄한다고 권력이 무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닉슨 대통령 자기를 비판했던 언론사 세무조사하다 끝내 특검 받고 하야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많은 것이 나와서 국감 전후로 가장 큰 막말은 어떤 것인가, 역대적 막말은 무엇이었는가, 저희가 인스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길래 찾아봤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막말 1위. 그래도 대통령을 벗어나면 정진석 안 되지요. 1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 X8녀서가 1위입니다. 3등은 무엇일까요? 원내대표님 3등. 국정감사에서 가장 막말. 정답입니다. 3등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혀깨 물고 죽지. 차라리 혀깨 물고 죽지. 대통령 그리고 직전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윤핵관의 핵심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 정진석. 자, 제가 우리 대표님께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누구의 발언일까요?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발언일까요? 정진석 발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금방. 모든 사람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발언은 어김없이 이완용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완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어서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완용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과 똑같은 발언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갖다 놓고 누가 한 발언이냐 물었더니 정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진석 발언은 바로 이완용의 발언이었고 그것과 거의 똑같은 발언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위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진석 발언이었습니다. 1, 2, 3위.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다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 발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해식 총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김문수. 그렇죠. 또 어떤 김문수. 자, 가겠습니다. 김문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일까요? 1등, 2등, 3등 압도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아차상에서 국민 밉상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방송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라고 하는 내용. 이런 국민 밉상의 발언 사실은 압도적 1위일 만큼인데 화도 압도적인 게 많아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베스트 커플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커플상은 누구일까요? 커플이 이루어졌었죠?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람. 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베스트 커플상.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 나갈 것입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베스트 커플 유병우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통령까지 베스트 커플상 만들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이 길어져서 끝내야 하는데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관련입니다. 미성년자 15명을 성폭행하고 감옥에 갔던 김근식, 이 김근식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하는 겁니까? 벌써 한참 전에 김근식에 관한 추가 고소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분이 많아지자 다시 이것을 수사하면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니 재구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김근식을 풀어준 이유가 뭡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김근식과 같은 성폭력 범죄자는 영구 격리시키는 제도가 지역사회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역사회보호법도 한번 검토해보고 이것에 대한 예방과 그리고 더 이상 국민 옆에서 국민을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